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정을 맞이해서 우리 기도회로 아침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한 시간을 우리 전준환 목사님을 통해서 시간을 갖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해 들어서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미국까지 갔다 오셨는데 너무 과로를 하셔서 아주 몸이 천근만근 그렇게 힘들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 늦게라도 나오셔서 또 방송하시면서 국민을 깨우기 위해서 아주 애절하게 애쓰시는 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저리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 이제 명절을 쉬지만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더 우리가 힘을 합해서 나간다면 거짓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진리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상권 분립인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왜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도대체 저 입법부, 저 국회에 수장으로 있는 야당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오늘은 좀 주제를 그렇게 한번 찾아보면서 국민이 알고 아직도 저 이재명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근본을 좀 바로 깨우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분이 쓴 책을 근거로 해서 오늘은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이 책을 제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책 속에 제일 먼저 쓴 책에 있는데 그 책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설교지 외에 제가 첫 번째로 책을 쓴 것이 이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을 때 그 밴드 목회와 이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좀 찾아주실래요? 방송길 밴드 목회의 이론과 실제. 자, 이 책 저도 봤는데 굉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밴드 목회 이론과 실제가 제가 목회학 박사를 받아서 논문을 쓴 걸 책으로 냈는데 이게 신학교의 교재들로 많이 사용하기도 했어요. 밴드 목회 이론과 실제. 그게 이제 내 목회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써 나갔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적용한, 그건 하나의 그 논문이었기 때문에 그걸 실제적으로, 이거 좀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1999년도에 쓴 책이거든. 근데 이게 이제 그 소그룹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핵심 멤버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내 목회의 철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상이 다 들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목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걸 이건 이제 그 이론이니까, 내가 목회학 박사학위 받을 때 쓴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이거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 낸 책이 목회 현장에 이렇게 적용해서 쓴 책이 교회의 체질을 바꿔라. 교회의 체질을 바꿔라. 그 책도 좀 한번 좀 띄워줘. 교회의 체질을 바꿔라.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내용의 핵심이 들어있죠. 우리 강은식 목사님은 그 책 알죠? 다 봤죠. 그렇죠. 네, 두 개 다. 교회 체질을 바꿔라 해서 그 책을 가지고 목회에 적용을 했습니다. 목회에 적용을 하고 난 뒤에 그 책을 그대로 현장에 그대로 적용해서 결과를 나타낸 것은, 내가 이제 40년 목회하고 교회 체질을 바꿔라, 이 책인데, 이 책이 이제 교회의 체질을 바꿔라요. 근데 이게 밴드 목회 이론과 실제 사상이 다 들어있거든요. 저의 그 모든 목회 체질이. 그러니까 이걸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목회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예수 마을 이야기입니다. 예수 마을 이야기.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지역 사회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예수 마을 이야기. 마을이 교회되고 교회가 마을. 지금도 이거는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하냐면 이게 이제 30년 목회 결과거든요. 근데 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냐면 내가 책을 냈을 때는 그 책이 그 사람의 사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바깥에 가서 뭐 딴 얘기 한다 그래도 책은 그 속에 숨어 있는 사상 이런 것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자서전이나 그 사람 전집을 보면은 30년 인생을 지혜롭게 앞당겨 갈 수 있다. 예. 그 사람의 사상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스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 책을 낼 때 저도 이제 책들을 봤는데 그때 막 우리나라에 무슨 셀 목회, 밴드 목회 이런 게 막 들어올 때 아닙니까? 네, 네. 교회가 혼란할 때예요. 혼란할 때. 그래서 참 그런 때에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참 유명했죠. 장학일,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을 다 떠나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는데 참 우리 장학일 목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그 부흥사적인 그런 기질도 있고 이런 학자적인 기질도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지금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아주 그냥 확연하게 지금 발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자적인 것과 또 그다음에 이 부흥사적인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동을 시키고 참 광화문 여러분 훌륭한 분을 여러분들은 지도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거보다 이제 그래서 네. 내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내 사상과 내 목회 모든 철학이 다 내가 이게 뭐 여러 가지 교재도 많이 냈어요. 제가 그 지금도 뭐 교재로 쓰는 것들도 많고 일반인들에게 쓰여지는 책도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근본의 책의 뿌리의 근본이 여기 내 목회 사상에 다 들어 있어요. 이 책에 근본적인 책에.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 권의 책 안에 모든 사상이 들어있는데 이재명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서 내가 이 책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이재명과 기본소득 뭐 이런 모든 다른 잡다한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역시 모든 근본의 뿌리가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오늘 저는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재명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그가 말하는 혁명이 뭐냐. 그래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한다. 이 책을 보면요. 이분은 절대 자유민주주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계속 이 젊은이들도 그냥 무조건 이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여러 번 이거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 책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주제를 네. 가지고 썼다고. 그 내가 이 책 한 권을 다 정리를 했어요. 이 책 한 권을 다 정리를 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책도 내가 읽어보니까 다 이 내용에 다 섭렵이 돼 있더라고. 아, 이 양반은 정말 이 나만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이재명이를 야단하고 욕하고 했는데 지금 나라가 입법부에 의해서 사법부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런 공화국 같은 것들이 다 체제가 무너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책을 다시 보다가 오늘 방송은 명절 앞인데 좋은 얘기도 중요하지만 가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을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넘겨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주장하는 이 책의 첫 번째 단원이 뭐냐면 역사청산입니다. 역사청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려야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한은 여기 보세요. 70여 년 싸운 친일, 독재, 부패 세력의 적폐청산이 새로운 출발선이며 민주공화국의 건설 완성이다. 이들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사실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들은 오직 프레임을 씌우는 게 친일,
독재 부패 세력.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독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더구만. 그렇죠? 네. 저도 아주 집단 독재를 하더구만. 모든 법은 다 네. 무너뜨리고 네. 법치가 없는 나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요, 목사님. 네. 새로운 출발선에 서자 이거예요. 새로운 출발선.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보면 저가 주장하는 거 보세요. 미군정을 등에 업고 친일파를 등용한 것도 모자라서 6.25 전쟁 당시 도주한 매국 친일파 이승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승만이라는 분이 자유민주주의의 건국의 아버지 아닙니까? 목사님? 네. 근데 매국 친일파로 이승만을 완전히 역사적으로 죽여놓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16 군사 쿠데타, 그 다음에 일천왕에게 충성 한 철권 통치자 박정희, 그 다음에 학살주범 전두환, 국정농단 박근혜, 수구재벌 우파 정당의 누구야? 이명박. 하여튼 우파의 이 나라의 모든 정말 국가를 건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루게 되고 하는 모든, 그리고 무질서한 나라의 주권을 세웠고, 내가 그 전두환 그 전 대통령도 제가 한번 좀 다룰 건데, 이분도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보니까 정말 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 늘 묻는 말이,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안 나왔으면 나라가 어땠겠냐. 네? 역사의 가정이지만. 네네. 네. 그 이것도 내가 PDF 다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하기로 하고, 역사 청산, 저런 역사를 청산하면 도대체 어떤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 목사님? 지금 사람이 먼저 사람의 자기 자아와 가치관이 세워지는 데에는 이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관이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나 또 국가,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관이 그렇게 중요한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우리가 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되어 있는가를 바로 알고 거기서 역사를 바로 이뤄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과 같은 사람은 뭐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이 내용 속에도 나오겠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을 부정해야만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어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과거에 붙들리고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과거에 붙들리는 사람 치고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 건국 이승만, 경제로 나라를 번영시킨 박정희, 내란 인정 부채 해결한 전두환, 이분들에 대해서는 완전 대한민국 역사에서 역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전 목사님, 예. 그 청산과 새 출발이에요. 이게 보이나? 요 내용이 좀 크로즈업하나? 요 내용만 여기 보면 그 이재명의 정치혁명, 이재명의 경제혁명, 이재명의 복지혁명, 이재명의 평화혁명, 요런 내용으로 그 4단락으로 이렇게 딱 써 있거든. 요게 4단락으로. 근데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근본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우파 세력의 그 내용을 청산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그런 아픔의 가정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잖아요. 근데 이걸 깡그리다 개혁이라는 명분 안에, 이게 사실 개혁이라는 단어가요, 부시고 다시 짓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어떻게, 더군다나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혁명이에요. 혁명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반국가 세력. 네. 그러니까 이승만과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제 한미 동맹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 국가를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대한민국의 체제가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네. 여기서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잘못됐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네. 이 먹어야 될 거를 네. 이승만이가 딱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모든 기독교 복음 밑에서. 예. 근데 지금 그런 걸 무셔버리고 옛날 김일성 사상으로 가겠다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이어지는 그 체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체제를 이제는 반성을 하고 무너뜨리자.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잘못되었다며 그러면 뭘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내용이냐? 예. 이재명이가 예. 추구하는 내용은 김일성이가 추구했던 그렇지. 김구가 추구했던 예. 그 인민민주주의 예. 그것을 입으로는 말을 안 하면서 예.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글이 돌아가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걸 이제 김대중이가 이걸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씨를 이제 박헌영이가 뿌려놓은 것을 갖다가 씨를 그냥 파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노무현이 문재인이 이어지면서 네. 이제 이재명이가 이것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뼛속까지 이재명이 속에는 이게 딱 들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작년엔가 그 미국에서요. 네. 의회가 새로 결성됐지 않습니까? 예. 마이크 가까이. 예. 의회가 이렇게 결성이 됐는데 이재명이를 보고 이건 위험한 인물이다. 예. 이재명이는 어? 반미 세력으로 보죠. 반미. 그래서 반미. 첫째는 이 사람이 비리투성이다. 네. 범법자죠. 범법자. 예. 아니 이렇게 자범이 대통령 아니 동장도 나와서는 안 되죠. 예. 예.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서 국민의 반수를 가서 그 투표를 얻느냐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그 네. 안토니오 그람시의 11계명 중에 네. 도덕성과 윤리를 파괴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중국으로 급격히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것이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위험한 인물로 예. 그래서 오죽하면 야당 대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지금 미국이나 알고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이재명이를 이제 알게 됐다는 게 누가 젊은이들이 이제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몰라. 예. 그냥 막연하게 예. 이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체제가 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고 내가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이 거의 흡사하게 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두 번째로 하나 넘겨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이재명의 정치 혁명을 위해서 첫 번째가 역사를 청산하는 거다. 기존의 우리 보수가 지금 이게 보수라기보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확실하게 세운 역사 지도자잖아요. 근데 어느 시대 구간에 이 지도자는요, 음양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배워가는 거 아닙니까? 그 조금 음이 있다고 해서 양을 깡그리 부정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움과 빛이 가려지고 있을 때 빛의 세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들은 아예 깡그리 다 역사를 부인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저들이 두 번째로 정치 혁명을 위해서 뭐가 나서야 되느냐 하고 나타난 게 유능한 진보예요. 예? 실력 있는 진보만이 승리의 길이다 하면서 진지전을 구축하면서 구석구석에 우리가 그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지금 30년 동안 그 법조계나 뭐 이런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이번에 1,800명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뭐 이게 네, 장 목사님. 네. 난 이 말을 제일 정말 싫은데 네. 이게 진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좌파지. 네? 빨갱이지. 빨갱이 진보.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진보냔 말이에요. 진보가 아니죠. 그러면은 예. 이 진보라는 단어를 이북에 김일성이가 쓰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좌파 세력들을. 예. 그래서 진보라는 단어를 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이가 진보냐? 문재인이가 진보냐? 이건 나는 진보를 가장한 좌파 종북 세력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정의를 딱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라는 말을 쓰면 반대로 보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에 대해서는 수고 꼴통이라고 하고 예. 진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에 발전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성장 가도록 할 수 있는 사상과 체제가 진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진보와 보수 또 그다음에 진보에서 보수가 되어지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갈라놓는 거죠. 갈라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건 저기 보세요. 보수를 어떻게 몰아붙이냐면 사실은 보수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고 그 개인의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세력들을 보수 기득권 세력으로 보면서 특혜, 특권, 대다수 국민들은 불평등하고 불공정의 고통을 받고 있다. 누구 때문에? 지금 기존의 보수 기득권 세력 때문에. 그래서 보수 수구 세력들은 진보를 무능하고 종북좌파로 연결해서 공격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저기 보세요. 오히려 민주당이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진정한 보수로 목숨을 걸고 기득권 싸움 용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진보라고 했다가 지들이 보수래. 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헌법적 가치와 법 질서 원칙, 예? 법을 원칙으로 지키고 상식과 도덕을 회복하고 지키는 주장은 교과서적 보수다. 그 우리가 그러면 교과서적 보수야. 그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냐면 진보라는 것은 기존의 법 질서와 원칙, 가치를 급격하게 바꿔 새로운 질서 가치를 만들자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70여 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 우리는 지금까지 굳건하게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70년 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고 그것을 계속 발전, 성장시켜 왔고 자본주의 체제로 지금 세계에 우리가 제6강으로 가는 열강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쌓아왔던 모든 과거의 역사를 상거리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그런 심산인데 그래서 이제는 북한의 독재와 그렇죠 전체주의를 받아들여서 새롭게 가겠다. 이거 얼마나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그래서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 대통령이 내리지 않았던 정의를 내린 겁니다. 맞아. 반국가 세력과 맞아.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 세력. 예. 이걸 딱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한동훈이라든지 국민의힘 사람들은요 진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을. 그리고 좌파 우파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놈들이요. 이게 좌파 우파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도 아니고 지금 이 세력은요 반국가 세력 대 국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수호 세력이란 말이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의를 내린 게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체제 전쟁이다. 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저기 야당이냐 거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동호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 지금 제일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박선원 의원이라고 지금 하지만 그 사람이 아주 이석기 다음으로 아주 큰 높은 위치에서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다면서요? 그 박선원이가 이번에도 내란으로 딱 몰면서 가서 의원을 내보내라고 했다는 말을 갖다가 말을 뒤집어 가지고 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다. 그 유튜브하고 대담하면서 김병조하고 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나오더라고요. 복수 뭐라냐 속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 위원이라고 그랬나? 근데 의원 이렇게 의원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박선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교육을 받았고 혁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걸 딱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지금 언어를 사용을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중도 보수의 확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체 없는 유령이라 저들이 주장하는 중도라는 세력을 노동자 그다음에 서민 이런 측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김대중이 때는 누굴 붙잡느냐면 이쪽 보수를 땡기기 위해서 김종필을 붙잡잖아요. 같이 대통령 될 때. 노무현이는 누구 붙잡았어요? 정몽준이 붙잡았잖아. 2002년도에. 그러니까 이들을 붙잡고 이승을 거치면서 우리는 진보 세력이야. 이런 식으로 끌고 갔지만 사실은 이들이 그때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문재인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좌양자했죠. 그게 김대중이가요. 예. 정말 내 생각으로는 김종필 씨가 정말 순진하게 내각제를 할 것으로 알고 김대중이 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은 안 믿어 김대중이를. 예. 근데 속였잖아요. 예. 에? 속여. 다 속이고 나서 하겠다. 그러면은 김대중이는 자기는 평생 살면서 거짓말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김대중이는 진짜 말끝마다 거짓말. 예. 예? 숨소리만 빼놓고 숨소리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다. 나는 전준하 목사님이 김대중 를 그렇게 공격하는데 목숨이 붙어 있는 게 희한해.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 이들이 이제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 목숨을 걸고 기득권과 전쟁할 의사와 용기가 중요하다.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저쪽에 있는 종북 세력이나 종중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것을 이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자유시장 경제에 녹아져 있는 이 국민과 싸워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쟤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평등한 사회로 가겠다고 하는 국민들을 속이고 알량하게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전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를 우리는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지속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빼앗긴다. 우리는 이것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방심해도 안 되고 우리가 또 너무 정치에 대해서 나는 정치 따위는 더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하고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함몰되게 이렇게 딱 스며들게 한 게 헬조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렇죠. 헬조선. 헬조선.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기 힘들어. 젊은이들이. 예? 취업하기도 힘들어. 결혼할 수도 없어. 출산도 어려워. 뭐 연애도 뭐 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모든 것을 헬조선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는 젊은이들의 의식화 작업을 하고 있었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이 유능한 진보다 근데 이게 진보가 아닙니다. 포장입니다. 이거는. 이거 완전히 좌파의 종북좌파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나 종중으로 빠져 있었다. 그러면 전한길 씨가 젊은이들에게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헬조선이라는 말이다. 지금 역사 이래로 이렇게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언제 있었냐? 그렇지. 조선시대에 있었냐? 석기시대에 있었냐?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이 건국 세력들 아닙니까? 맞아요.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쓰는 말이 헬조선, 양극화 이런 말을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제도 자체가 잘못됐고 체제가 잘못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헬조선 때 아주 유행어처럼 N4 세대, 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9까지 갔습니다.
이게 다 사상적으로 그 젊은이들을 그 아주 그 불만 세력으로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해왔더라고. 맞아요. 이 참 우리가 이거 냉정 우파들이 그 우파라기보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에 방치해 왔어요. 이런 걸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하나 보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검찰 독재. 이게 정치혁명에서 이 적폐의 심장을 또 누구로 봤냐면 검찰로 본 거야. 저 위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적폐의 심장 검찰을 최우선으로 개혁하자. 예.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검찰은 지금까지 국민이 아닌 권력에 봉사해 왔다. 예. 그 이유는 청산하지보단 친일 매국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네. 요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검찰이 아니었고 네. 권력에 봉사한 검찰이었다. 근데 요즘 보니까요. 네. 이재명이가 힘이 있으니까 검찰이 딱 그쪽에 붙어가지고 저런 면이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건 바로 그거야. 검찰을 개혁하자 하는 그 개혁이 예. 내 편으로 와라 이거였더라고. 아니 지금 보면 이번에 심우정이 같은 사람도 보세요. 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지금? 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을 검찰이 따라가요. 네. 모여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자기 검찰 개혁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저 종북 좌파 세력들에 거기에 딱 빌붙어가지고 하는 걸 보면은 이거 검찰도 이게요? 이게 그냥 이미 그들도 사상적으로 저들로 많이 넘어갔어요. 검찰이 정의롭게 수사를 하고 그리고 모든 범죄자를 색출해서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이제는 자석과 같은 강한 힘에 의하여 끌려가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정의를 상실해버린 대한민국의 검찰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검찰 자기네들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법도 만들잖아. 그래가지고 뭐 국민이 이들이 주장하는 국민이 검찰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권력의 하수인을 만들었더구만. 그렇죠. 이번에 예?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지금 있죠. 그렇게 가고 있죠. 예. 지금 검찰이 신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일개 국가의 대통령이 지금 죄가 없이 이번에 검찰이 어떻게 구속 기소를 하냐고. 그것도 공수처에서 조사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야 어떻게 수사도 안 하고서 그렇게 구속까지 기소만 해서 불구속 기소만 한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인데 구속 기소 아니 조사도 안 해보고 무슨 죄가 드러났는지도 아무것도 근거를 찾지도 아니하고 적어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에 의해서 이분이 정말 나라의 모든 체제를 흔들어 놨는가라고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봐도. 내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했지만 대통령도 헌법을 해석할 줄 알고 국민도 법을 해석할 줄 알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똑똑해졌습니다. 지금. 요즘에 젊은이들이요. 헌법을 지금 보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그러면서 그전에는 헌법학자들만 하는 거 어려운 건 줄 알았다는 거야. 이놈들이 글을 쓸 때 의사들도 일부러 막 영어로 쓰면서 어렵게 만들잖아. 못 보게.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법관놈들도 쉬운 것도 어렵겠어. 말을 막 아리까리하게 막 이리저리 막 이렇게. 그래서 그걸 나도 이번에 판결문 하나 받은 걸 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놔. 다시 쭉 정리를 했어. 그리고 내가 오늘 우리 변호사한테 이거 좀 다시 좀 해석해 보세요. 뭐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헌법을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딱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헌법이 생각보다 해석이 쉬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이제는 법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궁중심리에서 몰려가는 게 아니고 똑똑하더라고요. 똑똑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지난번에 그 JTBC 공격하는 그 청년 보세요. 막 거침이 없잖아요. 거침이 없잖아요. 아니 그 친구가 어저께 유튜브 하나 또 올려놔서 내가 봤는데 경찰이 못 들어가게 한 거야. 근데 경찰이
당신 극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뜨더라고. 막 거기서 맞짱 붙더라고요. 내가 왜 극우야? 네가 뭔데 나를 극우라고 해? 뭐 이러면서. 사실 극좌는 있어도 극우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 극자가 됐을 때는 아주 막 폭력적이고 난동을 부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광화문 세력들을 보면 극우 그러는데,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광화문에 기도하는 이 광화문 집회를 극우 세력으로 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언제 법을 어겨가면서 무질서하게 난동을 피우고 뭐 경찰과 대치해서 싸우고 이런 적 없었잖아요. 근데 극우로 쓰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를 정말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안타까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검찰 독재 내가 다루지는 않았는데, 얘들이 뭘 하냐면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다뤘더라고. 근데 그 보면 뭐라냐면 아주 재밌는 말. 주권은 시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제2조 1조 2항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인용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뭐 진정한 변화는 이제 이 주민자치회 이런 데서부터 한다. 그러면서 재밌는 말이 뭔지 아세요? 꼬리를 흔들면 몸통도 흔들린다. 이 주장이 그거야. 꼬리를 흔들면 몸통이 흔들린다. 제가 그 김대중 씨를 만났을 때 그 동교동에 가서 한 서너 시간 같이 이야기할 때 연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 그때 막 현란한 게 뭐 라이사오 교수가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요, 이 지방자치 제도가 사실 대한민국의 이 좌파 세력의 온상이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을공화국이에요. 그 좌파 세력이 온상이 됐는데 김대중이가 지내놓고 보니까 마이크 대고 지내놓고 보니까 어디입니까? 전라도를 지방자치를 통해 가지고 이게 좌파를 이렇게 그 온상을 만들어 버리는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전라도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그 전에 굉장히 보수고 애국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냥 무조건이야. 그래도 지금은 조금 이번에 계엄령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많이 좀 돌아오고 있는 편인데도 사실 이승만 대통령 때에는 김성수라든가 송진우라든가 모두가 다 우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좌파가 장악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위원회라는 거. 위원회. 심지어 위원회가요. 학교에도 가면 다 위원회예요. 네, 맞아요. 교육기관에도. 네, 뭐 하여튼 어디야 그 교육청에 가 보니까 얘들이 다 수장들이 움직여 놓고 다 위원회에다 다 밀어놔요. 그리고 지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기들은 다 빠져나가요. 나는 그 사적인 말에 우리 교회도 위원회 조직이 많은데 그거 다 없애야 되겠네. 그 위원회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얘들이 그 조합이라는 거,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 이런 거 만들고 무슨 조합 만들어가지고 아주 지방자치에 가보면 이미 이들이 하부 조직까지 다 경제 생태계까지 지금 장악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라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지방자치 하부 조직을 자꾸 흔들면 국가 권력까지 흔들게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 지금 보세요. 대통령 힘써요? 난 정말 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대통령 중심제였잖아요. 아니, 대통령만 힘을 못 쓰는 게 아니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힘씁니까? 못 쓰지. 아무 힘 못 써요. 교수도 힘을 못 써요. 아니, 가정의 부모님은 힘씁니까? 못 써.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위기질서 무너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옛날에 동사무소에 동사무소 저기가 있었어요. 기관장 회의가. 그 목사님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지금 다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동장이 거기 하수인이야. 주민자치회. 자,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재명의 정치 혁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지방자치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2부로 들어가면 이재명의
경제혁명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이 여기 다 숨어 있어요. 이재명의 경제혁명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공정경제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넘겨보면 공정경제. 이게 이제 정광 목사 계속 주장하는 거. 그렇지. 재벌을 해체하라. 재벌 체제를 해체하라. 이게 이재명의 사상이라고. 여러분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지금 이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 다 뺏겠다는 거야. 자산까지도 다 뺏고 지금 보면 지금 그게 시골에 있는 농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거고 뭐 공동 분배다 뭐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그 법을 상정시켜 올려놨는데 지금 일단 물리쳤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공정경제. 재벌 체제를 해체하라. 우리나라 경제 문제의 핵심은 재벌 권력이고 그들의 부와 기회의 독점, 불공정한 경쟁 탓이다. 경제 정책의 목적은 기회와 자원의 공정한 배분, 공정한 경쟁 등 성장이 아닌 공정이다. 네. 재벌 기업은 국민의 공자산이므로 네. 대기업 지배 구조를 공공화해야 한다. 재벌과 초고득자 증세로 재벌과 이익 억제 공공화를 위해 노동자를 기업 경영에 참여시켰다. 노동조합 강화. 재벌 체제를 해체하면 경제 생태계의 건강성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재벌을 해체하는데 지금 사실은 세계 경쟁 속에서 싸우려고 하면요. 대기업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 경쟁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경쟁해서 우리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재벌을 해체한다? 말은 그럴듯해요.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이 생깁니까? 우리 강원식 목사님. 예, 재벌을 해체해서 저들이 꿈꾼 게 뭡니까?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서 모두가 평등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우린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재벌들이 지금 장 목사님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좋은 기술 또 좋은 우리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상품화를 만들고 이걸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가 망가뜨리면서 결국은 평등하게 우리가 사회로 전락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북한도 보세요. 1%의 공산당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99%의 모든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세상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 자치당해서. 아니 자기가 그 경기도 있는 동안에 그 이익금 다 뺏어갔잖아. 그렇죠. 아니 지금 공산주의가 공정 경제를 합니까? 이북이? 기득권 세력만 지들이 다 가져가니까. 저 사람들이 공정 경제를 하냐고요. 그리고 저런 공정 경제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소수의 이 지금 자본주의보다도 더 특권층, 네. 소수의 그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든 경제를 다 독점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심지어는 그 김정일이 때 김일성이가 하지 않았던 그 마당에다가 텃밭에다는 상추라도 심어 먹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상추가 잘 된대요. 농사가. 왜?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이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공동으로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야. 그 경제가 그래서 장마담이 생겨나고. 맞아. 그래서 이제 장마담 세대가 이제 이게 완전 자본주의 체제에 그런 것이 가미돼 가지고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북이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이 장마담 세대를 무서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너무 국가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먹어라 이 정도니까.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본주의 태생적 결함은 행복을 불평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공산주의 태생적 결함은 불행을 평등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아주 멋있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나라의 지금 사상 체제를 보고 한 말이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목사님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우등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없애졌어요. 우등상을 타면
타는 사람은 기분이 좋고 또 다른 아이들도 야 너도 우등상을 타야지 그런 공부를 막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요 학교 자체가 이게 다 없어졌어요. 서열화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네.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이 잘하는 사람들을 막 타도의 대상이야. 네. 애들도 네.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한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정화 목사님이 여러 번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참 재밌는 거는 완전 공산화 가는 거예요. 뭐냐면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농업 정책 있잖아요. 농업 정책에도 기본 소득을 도입을 해서 현금을 지불한다. 그래가지고 농사 짓는 것도 쌀도 국가가 보상해주고 그 얼마 정도의 쌀값을 보장을 해주는 거야. 양곡관리법. 예, 양곡관리법. 네. 그게 다 이재명의 이 공산주의 사상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정책에서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원전 제로 시대. 원전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는 게 이 책이야.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없으면은 지금까지 그 문재인이가 해봤지만 이 나라가 뭐 됩니까? 한전이 지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한전 직장이 네.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원자력이 왕성하게 발전할 때는 한전이 네.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가져와서 모든 젊은이들에게 아주 우상과 같이 느껴졌어요. 공사이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그 복지혁명에서도 기본소득을 보편복지로 하겠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다 나누겠다는 거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이재명이는 막 25만 원씩 막 퍼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막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국가를 말아먹을 인간이더구만. 그렇죠. 예? 어제 예. 그저께인가 그 신문에 보니까요. 전라도에 네. 자치 능력 네. 세금을 받아갖고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그 10% 미만이 여러 군데더라고요. 예. 호남이. 호남 쪽에가.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서 장수군, 네. 영광군, 예. 먼 군 해가지고 네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25만 원, 100만 원 돈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또.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지? 지금 자기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데 그러니까 자꾸 국가에서 돈을 뜯어다가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가난하게 만드는 거지. 부채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길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네. 이재명이가 자기 돈 주면 다 받겠다는 거야. 맞아. 자기 돈을 주는 거냐? 그 전환길이가 세금 낸 것만 1년에 25억을 냈더라고. 그래 자기 돈을 주면 우리가 기쁨으로 받겠는데 누구 돈을 주겠냐? 이거 다 재벌들의 돈을 빼앗아다가 평등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막 공무원들만 넣고 놓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재정이 파탄이 나지요. 지금 특히 호남 지역에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저기 날 들어 장 목사님 화교 카르텔 조사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화교가 많대.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에 공무원을 얼마나 많이 늘렸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쿠바를 가봤어요. 쿠바. 거기는 오래도록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당사에 유리창이 깨졌는데도 유리창을 새롭게 갈아 끼고 수리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그렇게 지금 끌어가고 있는 이 법 조항을 바꿔주는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만드는 법 자체가 법이나 정책 그리고 사회적 구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아가는 결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제가 우리가 옛날에 연탄 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탄이 나오면서 사실은 산림 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연탄은 안 돼. 그런데 연탄 떼는 세대에서 난 솔방울 뗐어. 그러니까 솔방울 떼다가 가리비 우리가 갔다가 하다가 연탄을 우리가 뗐잖아요. 구공탄. 구공탄. 연탄 저도 서울에 올라와서 연탄 잠깐 뗐거든요. 그렇게 뗐는데 아니 연탄에서 가스가 나온다고 해서 연탄을 안 했으면 지금 산림 녹화가 됐겠습니까? 안 됐지. 그때. 지금 원전이 저기 보면은 이북을요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보면은 세상에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그 산을 보면 야, 나무 한 포기가 있습니까? 풀 한 포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멍난 석탄이 구멍탄이잖아. 네. 그런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조가피탄. 예, 저가 이 주먹 해가지고 조개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떼고 했었는데 대한민국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입산 금지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거졌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이재명이가 이 책에서 뭐가 나오냐, 공공의료 시립의원을 만들어서 세금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 이게 공산국가예요, 완전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걸 홍준표가 예. 경남지사 할 때 예. 해보니까 진주 완전히 의료원. 이게 그냥 안 돼서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망해가지고 성남복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성남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재판받는 거 많이 있잖아요. 돈도 뒤에 빼돌리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은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공정경제 단어는 그럴듯하게 갖다 대. 근데 나라를 망조시킬 완전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저 사상이. 성남이요. 예. 우리가 보면 성남이 옛날 구성남이 있고 예. 분당 이쪽이 또 성남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그 세금을 내 가지고 이쪽에 갖다 퍼주는 거예요. 예. 성남에 예. 이렇게 퍼주게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예. 이렇게 돕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예. 그러나 지금 이재명식으로 저렇게 하면은 지금 완전히 공산주의 아닙니까? 맞아요. 있는 사람 걸 뺏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목사님, 이 재벌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이제 재벌이라고 하기보다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조선업이라든지 삼성 뭐 또 한화 뭐 이런 대기업 LG 뭐 이런 대기업에 의해서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이 이게 낙수 효과로 떨어져 가지고 국민들까지 이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낙수 효과거든. 그래가 가야 되는데 저들이 돈을 왕창 벌어서 돈을 많이 가. 근데 재벌이 돈을 많이 갖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연구비와 그것을 어떤 하나를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재투자하고 재생산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려면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하려면 어마어마한 연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아니 나같이 조그만 이런 거 하나 연구하는데도 다 검증을 하고 뭐하고 하려면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국가의 모든 하부 조직까지 애들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와서 우리나라가 재벌이 해서 망했습니까? 아니 재벌해가지고 만약 전 목사님 둔촌동에 살고 계시니까 거기는 좀 잘 사는 동네잖아. 그래 그나마도 에? 거기 88 올림픽 겪고 그래도 거기서 붙어 있어서 그래도 거기 발전된 거. 우리가 교인들도요. 예.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거 하고 교인들도 부자가 좀 끼어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면은 그걸 갖고 돈 자랑을 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예.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그러면 가서 커피를 사도 예. 밥을 사도 그거 먹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낙수 효과가 있지. 또 헌금을 해야 또 교회가 또 유지가 되어지고 되고. 또 장학금도 주고 예. 선교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양극화, 헬조선 이렇게 체제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네. 그러면서 이 재벌이라는 것으로 뭉뚱그려 가지고서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니 삼성이 반도체를 대기업이 아니면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한화에서 지금 K 방산산업 하지 않습니까? 네. 구멍가게에서 그거 할 수 있어요? 어림없지. 일부가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하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공정. 그 공정 평등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 분배의 평등이라고 하는 이 미명 아래 우린 지금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빈곤 속에 허덕이는 미래를 우리가 뻔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칼막스가 사회주의를 만들어 건설하고자 할 때에 야 우리 인간의 유토피아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한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역사와 지금 공산주의는 다르거든요. 여기 근데 공산주의는 있는 자를 빼앗아 나눠주겠다는 거고 여기는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독재성이 있고 우리 성경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있는 자들은 팔아 없는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이런 구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이게 진정한 사회가 되어지고 인간이 살아가는 참된 가치가 있는 거지. 지금 여기 분배라고 하는 평등이라고, 분배를 통해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우리가 만들며 인간의 유토피아를 꿈꾸지만은 누가 잘 사는 겁니까? 1%의 공산당은 잘 살 수 있어도 99%의 인민은 굶주리고 헐벗고 억압과 통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님이 주시잖아요. 이게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아니거든요. 능력별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모두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지금 보면 이재명이가 주장하고 있는 이걸 보면 완전히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공부를 안 하면은요. 이거 공부한 사람은 이거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을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여기에 사람들이 이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예. 그럴듯해. 인위적이니까. 예. 너무나.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저 이재명이가 이제 이걸 바꿔가지고 나 미국하고도 같이 한미 동맹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내가 그 말 할 때 그 말을 믿었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치혁명, 경제혁명, 복지혁명까지 제가 다뤘는데 네. 이거 보면 완전히 공산주의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보면은 이재명의 이제 평화혁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평화 통일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평화를 혁명하자. 그리고 4가지를 얘기해요. 평화 통일, 선택제, 모봉제, 한미관계, 종북몰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평화 통일, 더러운 평화가 이긴 전쟁보다 낫다.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북한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평화 통일로 국방 예산을 줄여 이것을 국민 복지에 투입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쌓은 평화 통일의 공든탑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북한은 핵실험을 노무현 정부 때는 한 차례만 시행했으나 박근혜 정부 때는 3차례나 시행했다.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아무리 비싸도 더러운 평화가 낫다. 저 이재명이가 노래처럼 불렀던 이야기거든요. 네. 더러운 평화가 이긴 전쟁보다 낫다. 그런데 저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 북한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니까 국방력을 지금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를 존경한다고 그랬나? 폄하하지 마라. 폄하하지 마라. 폄훼하지 말라고 그랬나? 그거 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그들이 쌓은 업적을 폄훼하지 마라. 참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평화 통일로 국방 예산을 줄여서 이것을 국민복지에 투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이 인간이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여기도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국방 안 간 게 아니야. 면제야. 면제지 면제고 가고 싶어도 못 갔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참 걱정이 국방에 대해서 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선대들 소리가 안 나. 소리 안 나.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선대는 김일성이야. 그래. 그 김정일, 김일성의 선대들이 노력이 뭐였습니까? 북한을 공산주의로 만들었고, 네. 또 6.25 전쟁 때 그 수백만 명을 죽였고, 네. 그리고 거지 나라로 만들었고, 네. 기독교 말살했고, 기독교인들을 다 말살하고, 목사를 죽이고, 교인들을 다 죽이고, 지금 가난에 굶주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시키고, 그러면 선대들이 한 노력이 뭐예요? 근데 그걸 폄훼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뭐 역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옛날에요. 어떤 국회의원도 그러더라고요. 김정일 그러니까요. 막 벌벌 떨어. 뭐냐면 김정일이라뇨.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런다니까? 국회 부의장이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방송에서.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문익환이가 이런 이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역사는 벽을 문이라 생각하고 그냥 박차고 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벽을 무너뜨려 버려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무너뜨려 버려라. 그리고 뭐냐면 혁명적으로 남북 관계를 변화시키자. 혁명적으로 남북 관계를 변화시키자는 게 뭐냐면 연방제 통일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냥 공산주의 사상, 남한의 사상, 제도를 인정하고 하나로 그냥 나라를 형성하자. 쉽게 말하면 연방 통일이라는 게 적화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통일인 밥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국방력이 강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다 국방부 무너뜨리고 그냥 그들 밑으로 숙이고 들어가서 그냥 평화.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평화가 이긴 전쟁보다 낫다? 우리가 국방력이 강해야 저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무현이나 그 문재인이가 간과했던 것이 뭐냐, 몰랐던 것이. 몰랐는지 아니면은 속았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알고도 그랬는데 나는 알고도 그랬다고 보거든요. 네. 평화를 이쪽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북한에서 핵을 만든다는 것을 숨긴 거잖아요. 맞아요. 김대중이도 마찬가지고 네. 노무현이도 마찬가지고 알면서도 속였어요. 만들 뭐 능력이 안 된다. 네. 내가 책임지겠다. 어떻게 책임지자고? 아니 전라도 사람들이 다 해. 저기 김대중 지지하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이거 책임지겠다. 그렇게 했는데 핵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공산주의가 뭔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말한 것을 믿지 않았어요. 네. 근데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말한 것을 그 말을 믿어요. 아니 공산주의가 말한 것을 역사적으로 지킨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약속을 지킨 일이 있냐고요. 없어. 그러면은 그 역사의 교훈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국민들을 속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꿰뚫어보고 강화문 운동을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 개새끼라고 욕을 해가면서 맞짱을 떠서 싸워왔는데 이제 이게 막 사람들이 모이고 여론화가 되고 오니까 또 교회들이 또 전 목사님 밑으로 안 들어가겠다 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뭐 하고 하는데 좋아요. 어디 가든지 자기 지역에서 불들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서로 공격은 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지금 연합돼서 바르게 가자. 지금 보세요. 지금 왜 내가 이재명이 책을 가지고 이 아침에 이렇게 하느냐. 내가 어젯밤에 오늘 아침 방송하려고 이 책을 또 읽으면서 정말 이런 사람을 야당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고 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 그놈들은 도대체 어떤 놈이냐. 대통령이 저렇게 감옥에 가둬놓고 자기들이 어떤 권력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면 좀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아니 지금 그 선거 이야기를 할 때입니까? 아니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할 때냐?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누가 나오냐 이 짓거리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대선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복권하고 우리가 선거한다면 총선은 해야 됩니다. 부정으로 되어진 총선 국회의원들은 빨리 우리가 조기 선거해야 되죠. 네. 그건 가능한 이야기. 지금 계속 중앙일보는요. 네. 이준석이 띄우잖아요. 이준석이를 끌어안아야 보수가 이긴다. 아니 이준석이가 보수입니까? 이준석이 똑같은 놈이야. 그리고 또 조선일보는 뭐라고요? 한동훈이를 끌어안아야 된다. 한동훈이는 완전 종중이야. 종중. 집안 자체가 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오면 이제 정리를 해 나갑시다. 이제 끝내야지. 여기 뭐 의무, 선택제, 모병제, 복무기간을 10개월이면 돼. 이게 군대입니까? 아니, 저기, 강은식 목사님. 예. 강은식 목사님은 뭐 좀 특별한 데서 근무를 하셨잖아. 예, 그랬죠. 그런데 근무를 나는 이제 보병으로 박박 겪거든. 네. 판문점 일대에서 잠복 근무도 하고. 그런데 이게 10개월 동안에 이게
군대의 첨단 문화라든지 뭐 이런 익혀야 되는데 군사훈련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저 사람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대한민국은 예.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맞아요. 그럼 사계절에 맞게 전투도 거기에 맞는 전력과 전투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에는 동계 훈련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스키 부대가 있어서 스키를 타면서 또 하듯이 또 여름에는 또 하계 훈련이 있고 네. 우리가 거기에 맞는 훈련이 되는데 한 번 가지고 됩니까? 훈련은 우리가 정말 습관화가 되어지고 우리 생활화 될 수 있는 계속적인 훈련으로 반복되어졌을 때 이게 훈련이죠.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강한 군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우리가 모병제를 한다 뭘 한다 하면서 복무기간 10개월 가지고는 가서 훈련 받고 연습도 못하고 우리는 나오는 거죠. 지금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요. 복무기간을 10개월을 해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군대를 우리가 가되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얼마나 고생하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처우를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보니까 정광훈 목사는 참 머리가 좋은 게 군대 가서 얘들의 전문화된 직업 군인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가르치자는 거야 군대에서 시간이 있을 때. 그래서 거기서 자격증도 받아오고. 그러니까 목사님 운전할 줄 아시지 전 목사님. 네. 10개월 운전하면 어느 정도 운전하는 거예요? 10개월? 네. 10개월? 이제 뭐 초보지 초보. 초보. 이 감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한결 떨어지잖아요. 그래 전 목사님은 군대에서 이렇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상적으로 3년을 하되 대학 과정을 군대에서 복무하면서 대학 과정을 졸업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전문 분야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답습하고 훈련하고 굉장히 배워서 나오자는 거죠. 예, 좋은 아이디어 같아. 예. 군 생활하면서 자기 전문화된 것을 특성화된 것을 한 가지씩 갖게 하자는 거거든요. 자격증도 따게 하고. 그렇지. 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저는 그 군대를 면제를 받았지만 군대에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말이에요. 미국에서 군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예우 있고 비행기도 먼저 태우고. 그저 하다못해 뭐 밥을 먹으러 들어가도 그 시민들이 나서 밥값 다 주잖아요. 비행기를 타도 그러고. 그럼 먼저. 그런데 이 좌파 이놈들은 말이야 군인들을 갖다 막 군발이니 뭐니 그러면서 군인들을 막 비하시켜 버리거든요. 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예비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죠.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미군이 없으면 전력이 열세라는 주장 황당한 무책. 이건 미군이 없으면요. 이건 진짜 우리나라가 기동력 자체부터도 떨어져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군사력이라든지 모든 거 하면은 정보력이 떨어지거든. 이게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어도 이렇게 있는 이유가 사실은 미군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북에서 우리가 안전한 거죠. 안전하지. 만일의 경우에 국고 토수권자도 없고 나라가 이렇게 됐다면 다 뭐 국무총리도 지금 핸드폰 다 지금 회수해버리고 그러면 이 나라가 됐겠어요? 근데 딱 뭐 B19라도 이런 거에 딱 뜨면 말이요. B1, B 뜨면 뭐 그냥. 지금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본가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맞아.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미군과 유엔군이 철수해 버린다? 우리나라는 금방 엄청난 위기를 우리가 맞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모든 자본가들이 다 철수해 버립니다. 아니 제가 자, 그다음에 저 밑에 좀 봐. 북한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방비 수준과 현대화된 무기 체제는 월등하다 그랬잖아요. 말이 안 맞아. 아니 우리나라 현대화된 무기 체제가 어디서 만들어? 하나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재벌 해체하다며?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첨단의 기술이 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국방력을 약화시키자며? 남북 통일을 하려고 하면 이들이 뭐니까 더러운 평화가 이긴 전쟁보다 낫다면서요. 근데 뭐 무기 첨단만 하니까 미군 철수시키려 갔다. 이게 넘겨서 하나 더 넘겨보면 여기 보면 한미관계 미국에 의지하지 말고 당당하자 이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뭐냐면 미군 철수예요. 미군 철수. 그래서 밑에 험 얘기 좀 보세요. 한미동맹 종속관계에서 탈피하여 심화시켜야 한다.
미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점령군. 점령군. 그거 한번 좀 띄워보세요. 아니 미군이 지금 우리를 점령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강원식 목사님. 우리는 평택에서 있잖아. 예. 지금 평택의 모든 시민들을 미군이 점령하고 있어요? 아니요. 미군의 우리가 덕을 또 보고 있죠. 덕을 보고 있고 사실은 미군이 점령했다고 하는 저 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았잖아요. 1945년 우리가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면서 48년까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사실은 그때 미군들이 왔을 때 미군 물러가라고 남론을 계속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1949년 6월 30일 미군들이 철수하자 바로 1년 만에 6.25가 터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보았으면서도 또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간이 있는지 쓸개가 있는지. 야 올려보세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난 저 얘기를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중 철수해버리겠다 얘기죠. 미중 철수해버리겠다 얘기죠. 미중 철수해버리겠다 얘기죠. 제가 그래서 야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이게 말이 돼요? 아 근데요. 내가 택시를 탔었던 분한테 이재명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 이재명이 이런 놈인데 왜 이재명이를 지지합니까? 그럼 내가 물어봤더니 어디요 고향이 그랬더니 전라북도 장수래. 나도 내 옆에 우리 고향이니까 나도 이러는데 이재명이가 이런 놈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아 목사님 이재명이가 절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는 거야. 이재명이가 미군 철수를 주장한 일이 없고 재벌했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야. 그렇게 국민들이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전에 그 문재인 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했죠. 소득주도. 그냥 돈을 나눠주면 내가 소득이 오면 그걸 써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부채가 1,000억이 넘은 거예요. 그때 천조 그때 빚을 졌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그 저 좌파가 받음으로 해서 나라를 엉망망고 우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주관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경제를 안정시켜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서 그렇게 비즈니스 자기는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래서 진짜 업적이 많아요. 이분이 한 일이. 그런데 완전히 그냥 카테고리 안에 가둬놓고 무능한 대통령, 이상한 대통령, 뭐 알코올 중독자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똑똑한 사람을.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국민들이 골기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하나 더 넘겨서 얘기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 종북몰이 나는 종북자파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북한에다가 다 연방제 통일까지 주장하잖아요. 한번 좀 읽어보시고 말씀하시죠. 나는 북한 체제에 동조하지 않고 추종하지 않는다. 아 이재명이가 동조 안 해요? 추종 안 해요? 종북몰이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고지를 지켜주는 기관총이자 토치카이다. 토치카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토치카 가스 할 때 이렇게 불 붙이는 거 있잖아. 쫙 하고 나가는 거. 네, 그게 토치카예요. 네, 이게 막 이렇게 하고 오는 거. 나는 종북몰이에 바늘로 얼음을 깨는 심정으로 맞서왔다. 네. 종북몰이를 정치적 입지 강화에 이용하는 세력은 보수의 탈을 쓴 친일 독재 부패 세력이다. 나는 성남시 위탁 청소 용역회사 직원 2명이 통진당 당원이었다는 이유로 억울한 종북몰이를 당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정일 주석의 노력이 폄하되지 않도록. 자 강원식 목사 아까 말씀을 하려고 하던 거 좀 해주시고 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예. 지금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죠. 저분이 늘 외치고 주장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종북몰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북 송금 같은 거 유엔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계속 그들이 북한을 오고 가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종북물이었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종북 좌파가 아니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죠. 그 성남에 그 이석기 그 있잖아요. 그 동부연합.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청소 용역
용역 회사로 해서 성남, 경기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런 것을 한 사람이 이재명이거든? 그러면 이게 보면 이 사람이 종북 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 그 이석기하고 그 이석기가 파송한 그 누구야? 그 사람하고 같이 성남시장 대립할 때 예. 그래갖고 둘이 손을 잡고 자기가 물러 앉아주고 예. 그리고 인수위원회를 다 2분의 1을 나눠가지고 그 저 이석기 그 일당들이 저 밑에 들어가서 다 장악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성남시가 동부연합에 장악됐다. 예.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그러면은 저기 이석기가 종북이 아닙니까? 종북이죠. 완전 종북이죠. 그러면은 그 종북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다 밑에 써가지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했다면은 그리고 그런 모든 이권을 몰아주고 그래서 저 누구야 저 이동호 교수가 그 얘기 하잖아요. 대장동 사업 뭐에 돈 벌어갖고 상당히 많은 돈이 이북에 갔을 것이다. 이동호 교수가 그쪽에 세계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저 미국에서도 그 이야기 합니다마는 쌍방울을 통해서 돈을 지금 이화영이가 지불했다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800억 불. 800억 불이나. 그거 이제 국제법으로 아마 미국으로 체포해서 데려갈 수도 있어, 이재명이. 네. 근데 자기가 종북이 아니다. 종북몰이를 나를 한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이 어떤 것이냐, 아무리 저가 입으로 떠들어도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저도 목회, 아까도 제 책을 소개하면서 했지만 지금까지도 내 목회 사상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면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라고 하는 이재명이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책을 봤을 때 분명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향해서 우리가 강화문에 가고 그리고 강화문의 지도자로서 하고 있는 우리 그 정광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깨우고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 뭐 부분적으로 조금 뭐 실수하고 거친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솔직한 얘기는 나도 정광훈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아. 아 저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크게 보자고 크게 저분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가서는 나라를 생각하는 거는 누구도 당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저렇게 많은 돈을 쓰고 시간을 써가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면서 저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일을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국민이 깨어있는 국민들은 광화문으로 나오는데 아니 목사 한마디 좀 해봐. 목사님들도 그 말을 해요. 네. 뭐라고 하냐면 네. 전광훈 목사가 나라를 사랑하고 네.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네. 이건 누구도 인정한다 이래요. 앞에 말을 할 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열불이 나는 거예요. 네. 정광훈 목사님이 그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광화문을 지키고 이건 누구나 다 목사들도 인정한다. 네. 그런데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데 그 말이 보면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의분이 일어나서 요거를 좀 했어요. 네. 요걸 좀 했는데 그 요건 것을 가지고 네. 네. 말을 가지고 뭐 하나님 뭐 까불지 마라. 요걸 딱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는 네. 정광훈 목사를 매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본질을 봐야지 왜 그 부수적인 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애국 세력에 대해서 목사님들 그러면 안 되죠. 네. 큰 틀로 보라고 큰 틀로. 그렇죠. 이제 우리는 지엽적인 것 가지고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개척할 때부터 지금 수십 년 한 50년 가까이 늘 강단에 써놓고 또 외친 것이 뭐예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때에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을 누구 한 사람 그 정권 앞에 나서는 사람 있었습니까? 그때 문재인을 향해서 간첩이라고 하는 분명한 강한 어조로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깜빵을 3번 다녀왔지만 다 무죄로
속방됐잖아요. 아니, 이게 정광훈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없었더라면, 광화문이 없었다면은,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냐? 만일에 이재명이 됐다면 연방제로 갔을 것이다. 예. 아, 이건 인정하잖아요. 누구나 다. 다. 그러면은 그 정광훈 목사님이 큰 틀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광화문을 좌파들이 점령을 했다. 5개월도 안 돼서 윤석열 대통령 물러났을 것입니다. 지금 정말 그 광화문을 굳건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쟤들이 변방으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래도 지금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 괜히 그런 말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지만 그러지 말고 다 연합해서 해요. 토요일 날 우리가 광화문에서 늘 해왔잖아요. 연합돼 가지고 국민이 여론이 되고 다 이번 토요일 날 나와서 하는데 갈수록 사람이 많이 모여. 왜 또 딴 데 가서 우리가 토요일 날 같은 시간에 움직이냐고. 지역에서 하라 이거요. 월화수목금 다 같이 하고 토요일 날은 우리가 큰 물줄기로 합치자 이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젊은이들이 나와서 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광화문이 무슨 뭐 이상한 집단으로 여기고, 지금 대한민국은요 광화문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이거 광화문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이 많은 사람이 이상합니까? 목사님들 따로 모이겠다고 하는 목사님들, 이분들이 지금 목사님들만큼 머리에 의식이 없는 사람일까요? 여기 학자들도 엄청 많이 와요. 내가 지금 많은 사람 만나거든요. 목사님. 네.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두 달 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 야, 그 추운데 정말 그 내복을 끼어 안고 입고 가서 앉아 있어도 얼마나 발이 시렵습니까? 네. 그런데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목사님들 유튜브나 보고 앉아 있고. 이순신 동상 저쪽에서 보면 네. 그 민노총 애들이 우리 끝나기 전에 저쪽에서 앞에서 모여요. 그 중앙청 앞인가? 광화문 앞에. 네, 저쪽에. 네. 그쪽에서 모여요. 그리고 이들은 다 구역구역 동원된 사람들 앞에다가 그 확성기를 들고 가면서 가두행리를 하더라고. 가두행진을. 근데 우리는 이 많은 사람이 가두행진을 한다고 그래 보세요. 대한민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지켜주면서 나라의 모든 여론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공개해서 나라를 나라되게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강은식 목사님. 예. 이렇게 외치면서 대한민국이 체제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바로잡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났고 이제 2030도 엄청 많이 깨어났어. 그런데 10대들도 그렇더라고. 10대들도 많이 깨어났어요. 어린아이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 요새요. 네. 애들도 싸움을 할 때 주제가 뭐냐면 너 빨갱이지 그런다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에서. 아, 그래? 초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어떤 선생님이 글을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분열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애들도 이 반국가 세력을 보고 말을 하게 너 빨갱이지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검찰 그리고 지금 법원에 있잖아요. 판사들 빨리 석방시키십시오. 그리고 헌재 지금 문영배 저 사람도 지금 완전히 사상적으로 빨리 사퇴해야 돼. 네, 빨리 사퇴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법이 지켜지질 않아요. 다 권력 앞에 하수인하고 짝짝꿍하고 놀아나고 있다고. 국민들이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네. 이 누구야 또 그 여자 이 사람들이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판사로서 다 좀 검사를 해보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마음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 사람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되겠다. 지금 딱 드러나잖아요. 문영배나 이 사람들은 이게 딱 누가 국민들이 봐도 뭘 보면 아냐, 이진숙이 탄핵하는 것을 보며 탄핵할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틀 근무했는데 탄핵시키는데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 성도들조차도 이것 좀 올려주세요.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에 관심 없다. 근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최악의 지도자들을 우리 머리 위에 앉히는 것을 허용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에서 법을 얼마나 많이 바꾼 줄 아십니까? 네. 그 많은 법을 바꾸는데 그들이 만드는 법, 이 정책들, 그리고 사회적 구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공산주의지 뭐. 네. 공산주의. 그래서 플라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치를 외면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부터 2019년부터 문재인 정권 앞에 싸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지나 눈보라가 지나 우린 대한민국을 지켜왔기 때문에 정권 교체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해찬이나 여러분 또 추미애나 그들의 정권이 20년 50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고 빼앗아 왔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자로 세움 받았는데 지금 이 엄청난 위기를 우리가 맞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1천만이 돌이키고 5,300만이 바른 의식을 갖게 되어지면 대한민국 멋진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무리 짓죠. 네, 마무리 짓죠.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 트럼프 한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미국이 변하잖아요. 네. 한 사람의 정치인이 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지금 저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를 행정명령을 지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이 저 반기독교적인 세력 네. 이런 세력에 대해서 지금 다 정리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지금 그 한 YTN에서 아까 보도했더라고요. 11만 명. 11만 명 정도를 지금 금지한다는 거 아니야. 이제 지금 뭡니까 출국시킨다. 반미 세력. 반미 세력들. 예? 예. 그래서 저기도 못 오게 하고 예. 그 카드까지도 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국 예. 안에서. 그러니까 금융 제재를 할 수 있고 그게 국제 인권 규범이에요. 예. 그 우리나라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예. 이거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국제적으로 제재를 하는 게 합법적인 겁니다. 아, 그러면 네. 그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다면 네. 미국에서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었어요.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렇지. 그러면 트럼프가 아닌 말하자면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오바마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계속했어. 네. 그러면은 미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끔찍하죠. 끔찍하잖아요. 네, 우리가 네, 네. 해리스가 됐다고 가정해봐요. 맞아요. 그런데 모든 좌파 언론들이 동원이 돼갖고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이 딱 드러나니까 어제도 어떤 우리 교인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는 오바마가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사람인 줄 몰랐다는. 케네디도 마찬가지. 케네디도 마찬가지. 예. 해리스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나는 극우도 아니고 극좌도 아니고. 예. 그게 미지근한 거요. 주님이 토해버리는 거요. 그래서 진리가 어떻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고. 그래서 맞는 것도 아니고 다 안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의 품에 있는 거는 천국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어제 어떤 분한테 미국에서 근데 성경에도 보면 알곡은 우편에, 쭉정이는 좌편에. 네. 그러니까 알곡은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염소는 좌편에. 저도 어제 어떤 분한테 미국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뭐냐면 미국의 상원들이나 하원원들한테 한국에 있는 이 좌파 자녀들, 좌파 세력들 있잖아요. 이걸 다 명단하고 이걸 주면은 거기서 다 집어넣어 버린대요. 지금요. 거기에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보면 확실히 이 반미 운동을 하는 젊은 애들이요.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까. 그리고 지금 연예계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좌파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막 반미 운동을 했잖아요. 그 자녀들까지 명단이 다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법이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지금 좌쪽에 있는지 우쪽에 있는지 국민들은 다 보고 있다고. 부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예. 다 보고 있다고. 헌법에 있는 헌재들 다 사표내고 윤석열 대통령 빨리 석방시키라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면 검찰들 정신 차려요. 대한민국을 체제를 잡으려고 하면 똑바로 쓰란 말이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국민들이 세금이 내는 그 세금으로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말이야.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체제가 이렇게 되면 그렇게 애국자가 없어요? 아니 지금 부정선거 했으면 대한민국 국민 내가 잘못했다. 부정선거 했다. 왜 이렇게 양심선언을 못하냐고. 들고 일어나야죠. 이제는 다 국민들이 아는데 당신들 그렇게 버틴다고 이게 해결될 줄 알아요? 이젠 끝났어요. 이대로 가면 한번 이거 올려주세요.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 북한으로 넘어간다. 자 보세요. 본회포가 한 얘기. 미친 자들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게 본회포가 한 얘기인데 정광훈 목사 이거 언제부터 한 얘기입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미쳤어요.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이 책을 보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망해 돌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깨어 일어나고 있고 양심선언을 하고 있고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정치인들, 국민의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 이 광화문 정광훈 목사님이 극우입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 망하는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저렇게 외치고 몸이 부서져라 해외까지 나갔다 들어오면서 내가 어저께도 가보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힘을 쓰고 애쓰고 있는 이 모습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 다 깨어 일어나야죠. 젊은이들도 일어나고 있고. 강은식 목사님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예. 친애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무관심과 방관은 악한 세력에게 권력을 쥐어줄 뿐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더 나은 미래, 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입니다. 언제나 우리 토요일 광화문에는 애국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우리 전광훈 목사는 생명 걸었습니다. 여기 나온 우리 형제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거기에 나오신 분들도 추우나 더우나 비바람이 지나 눈보라가 치나 언제나 거기 나와서 대한민국 미래와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행동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이번에 살려냅시다. 자, 인사 말씀 한마디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십시오. 지금 굉장히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광훈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 이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같이 방송을 하게 되면서 소망을 갖고 의지하고 우리가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책을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담하고 저는 장학일 TV 여러분들이 좀 즐겨 보시면서 교육을 받으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그걸 보고 교육적인 내용이 거기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깨우고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늘 함께 하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명절 쉬고 이번 토요일 날 많이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다 같이 나와서 이제는 10대들, 20대, 30대 그리고 40대, 50대들도 이제 깨어나십시오. 우리 보십시오. 이 책을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저들의 사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중국, 친중 공산주의와 친북 세력으로 다 치우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균형을 바르게 잡아주고 있었던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거짓된 지도자들이 부정선거로 지금 입법부에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밝혀내야죠. 왜 선관위에서 이런 거를 포렌식으로 할 수 있도록 오픈을 안 합니까? 국민들이 다 의심하고 있는데 당당하십니까? 부정선거 아닙니까? 아니라면 까세요. 당당하게 보세요. 우리 이렇게 합니다. 내놓으세요. 지금 수많은 오프라인 쪽에서 표가 막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법부의 판사들에게 말합니다. 헌재에게 말합니다. 대통령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저분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합법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대통령은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헌법적으로 볼 때 저분은 내란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가를 누구 하나 다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개망신 당하지 마시고요. 이제 대통령 나오도록 하시고 정상적인 대통령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평안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며 많은 분들에게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위험한 당이다 알려주십시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은식 목사님, 구호제창 하기 전에 명절 쉬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구호제창으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가 함께 모여 귀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기쁨과 행복 속에 근본 계획에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정과 가문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김건희 여사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도 건강 주시고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평강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건강이 속히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에 다시 복권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5,300만 민족 가슴 속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을 주시고 북한의 2,500만 우리 동족들 가슴 속에도 이 공산 사상과 체제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한국 자유통일을 속히 2025년에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구호제창 하시자. 뭉치자. 싸우자. 반드시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전할 메시지는 자유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수배두 번의 탄핵을 발의하며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도 탐핵이 이어지며 이는 건국 이래 전례 없는 사태입니다. 판사들을 위협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며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까지 결행하며 행정부 또한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을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예산을 삭감하며 민생 제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재대책 예비비와 아이 돌봄 예산마저 줄이고 청년 일자리의 희망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군간부들의 처우 개선 예산 또한 막아서며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을 장난처럼 다루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국회
악의 준동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는 결단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을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명을 다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며 비상계엄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위해, 그리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길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